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가 설득력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덮어주려고 했던 책임자들의 죄가 드러나 김희중 검찰의 기소에 이어지고 감추려고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질 뿐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경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찾아 제때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밝혔다면, 구조와 응급치료가 늦어진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면 1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의혹과 의문의 답을 찾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사적, 정무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기는커녕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불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라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는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고 그 주장은 정당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회수로는 사회, 법률안 수로는 8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이 요구해서 만든 개혁 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종안이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수준 반영한 수정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자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무한대로 주어지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이 나라를 민주주의의 원리로 통치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공포하는 것이 그 의무를 다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도 총선용 법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22일과 23일 1박 2일 동안 유가족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철야 15,900배를 하며 정부의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